멍이뇌박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휴일인데 잠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오늘은 부원장님 없이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좋은 것들이 별로 없죠. 요즘 기후변화, 이런 문제도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거 이외에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안 좋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물가는 너무 치솟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문의를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울증하고 불면증은 어떤 관계냐,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심리 모델이 있죠. 옛날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자극을 주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돼요. 이제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문제 해결 루프가 있습니다. problem solving loop. 그래서 그 안이 이제 회로처럼 여러 가지 뇌 활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했는데 실패, 두 번 해도 실패, 세 번 해도 실패,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이 프로블럼 솔빙 루프가 더 이상 돌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게 되는 상태가 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울감과 동시에 무기력감, 그리고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한 상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입맛도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면도 어려워지거나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두엽의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근데 이게 꼭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이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 말고도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이런 비슷한 우울증과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 그러면은 대부분 전두엽의 회로에 어떤 문제나 이상이 생긴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면증은 어떤 거냐? 불면증은 이제 우리 뇌에 어떤 사이클 리듬이 있죠.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클 리듬이 있고, 이거를 우리 뇌 수면센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곳에서 이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을 잘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게 돼요. 결국 이제 이런 사이클이 관리가 된다는 거는 우리 뇌 안에 이런 24시간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거를 이제 인터널 클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 이 시계가 이 수면센터하고 전두엽 그 사이쯤에 위치를 해요. 수면센터와 전두엽 사이쯤에. 그래서 이 전두엽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실은 이런 인터널 클럭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겠죠. 전두엽 중에서도 아래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한 영역에서는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시계가 또 자고 일어나는 수면 센터, 이 센터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이 수면이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수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투정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본능의 힘이 굉장히 강한 시기에는 사람이 이 수면을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점점 사람이 성장하면서 전두엽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 정도 본능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밤이 되면 깜깜해졌기 때문에, 그죠? 자연적으로 이런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 리듬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내가 밤에 생활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머릿속으로 좋은 대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수면이 무시가 되고 수면의 의미가 좀 약해지고 그래서 관리나 조절이 어려운 상태가 되기가 쉽고요. 예.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상태가 돼서 전두엽 기능이 많이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중에 바이오리듬을 잘 담당하는 뇌 영역, 전두엽에 있는 뇌 영역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왜 뇌가 건강해야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하품 나면서 좀 졸립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 우울증이 생기면 수면 장애가 생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게 이제 전두엽의 그런 기능, 사이클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수면 장애로 이어지기가 쉬운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잠자는 거를 무시하고 내가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수면이 뭐 나한테는 사치야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면서 지내게 되면은 이게 또 역시 뇌 전체적인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과 불면증 간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울증이 돼도 불면증이 생기기가 쉽고 불면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도 우울증이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이 전두엽의 기능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왜 전두엽의 기능을 좀 올려주는 이제 치료제 중에는 뇌 안에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전두엽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올려주는 치료제. 그래서 이런 치료제만 써도 자고 일어나는 리듬이 좋아지는. 선생님 이 약을 먹었더니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좀 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네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충분해지면서 뇌 전두엽에 그런 사이클과 리듬을 담당하는 영역이 기능이 좀 회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울증과 불면증 간의 관계는 이게 매우 관련성이 깊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왜 요즘 이제 불안함이 이제 불편감을 많이 주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뇌파를 찍는다는 거 이런 것들 뭐 조금 조회를 해보면 대부분 아니까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뇌파 검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다른 내용들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뇌파 검사에 대해서 뭐 이게 아프진 않느냐, 또 이게 뭐 전기가 내 몸 안으로 흐르는 거 이런 게 아니냐, 이걸 찍으면은 왜 엑스레이처럼 뭐 많이 찍으면 안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뇌파 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고요. 그래서 뭐 아프거나 이런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 자동차가 망가져도 카센터에 가면은 자동차 엔진을 걸어서 그 소음들이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래야지만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가 좀 알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 뇌도 사실은 뇌 신경세포라고 하는 게 이 전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작동하게 되면 기계가 작동하면서 기계음이 나는 것처럼 뇌 세포가 작동하면은 전기적인 소음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 소음을 전기는 뭔가 붙어 있어야 흐르기 때문에 이 두피에다가 이제 전극을 붙여서 그 소음이 어떤지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봤을 때는 뇌에서 어떤 뭐 전기적인 신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미세한 이제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전극을 붙여서 거기서 왜 우리가 마이크를 대고 음향을 녹음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극을 붙여가지고 뇌 활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나 이런 것들이 뭐 뇌 안에 들어가고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뇌 활동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뇌파가 정상이구나 비정상이구나 당신의 뇌파는 비정상이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뇌 활동을 잘 분석하면 뇌가 지금 피곤해져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너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지 아니면 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지 등 뇌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 좀 느려져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뇌 신호들이 보여주는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치료적인 뭐 약제도 그렇고 다양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도 그렇고 이런 거를 정상화 시켜줄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불편감이 이 뇌파 이상으로 생긴 불편감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뇌파가 정상화되고 호전이 되는 것과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것은 매우 관련성이 높아요. 근데 왜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증상으로만 뭔가를 평가를 한다면 여기에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한 10분에게 똑같이 치료를 했을 때 전부 다 뇌파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나는 별로 그냥 조금 옆에서 엄마가 얘기할 때는 좀 나아진 것 같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진짜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 지금 컨디션이 내 옛날에 좋았던 컨디션을 다 되찾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이 치료를 받았더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더 나한테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오히려 나의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좋아지면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증상의 개선을 좀 넘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역할 기능이나 펑션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길게 놓고 본다면 뇌파가 좋아지신 분들은 결국은 다 본인의 발전을 조금씩 이루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이런 단계로 진입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고 우울증 중에 어떤 증상,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이제 이런 게 뇌파는 비슷해도 다 모두 사람들마다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증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면 이제 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좋은 상태로 이끌어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 대부분 안정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처방받고 그걸로 불안함이 좀 줄어들면 내가 이제 다 나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약이 없어도 불안해지지 않는 상태가 돼야 결국 치료가 되는 거겠죠. 약을 먹고 있으면서 내가 내 뇌를 마취시키는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으면서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불안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서 받으시는 어떤 치료나 어떤 검사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뇌파를 좋아지게 하는 이런 쪽의 치료를 통해서 좀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